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신가요? 하루 한 끼 식비 아끼려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면서도 매달 나가는 보험료 5천 원, 1만 원 인상에는 벌벌 떨며 절대 못 줄이겠다는 분들 말입니다. 나중에 아프면 누가 나 책임져 주냐는 말 한마디가 마치 신앙 고백처럼 들릴 때가 있죠.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토록 매달리는 그 보험,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동아줄일까요? 아니면 가난의 늪에서 못 나오게 발목을 잡는 무거운 모래주머니일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가난할수록 보험이라는 이름의 불안 마케팅에 더 쉽게 중독되는지 그 소름 돋는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완전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의 통장을 갉아먹는 그 실체,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험은 흔히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험은 대비가 아니라 유일한 희망이자 최후의 보루로 인식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닥쳐도 본인의 자산이나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먹고 살 일이 걱정인 서민들에게 병원비 1,000만 원, 2천만 원은 곧 삶의 파멸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현재 가용자산의 상당 부분을 미래의 혹시 모를 불행을 막는 데 쏟아붓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가난할수록 당장 투입해야 할 기회비용이 큽니다. 부유한 사람에게 월 100만 원의 보험료는 자산의 극히 일부일 뿐이지만 월 소득 200만 원인 사람에게 20만 원의 보험료는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자금입니다. 그 20만 원을 저축해서 종잣돈을 만들거나 자기 개발에 투자해서 몸값을 올렸다면 가난 탈출의 사다리를 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안감에 압도된 나머지 그 사다리를 살 돈으로 사고가 났을 때만 탈 수 있는 구명보트를 예약하는 데 써버리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공략합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남겨진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암 진단비 1억, 지금 준비 안 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이런 공포 마케팅은 여유가 없는 사람일수록 더 깊게 파고듭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보다 지금 가진 그 작은 것조차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보험 설계사의 화려한 언변에 더 쉽게 설득당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료 지출은 저축을 가로막고 저축의 부재는 다시 미래의 불안감을 키워 보험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한 달 소득 중 몇 퍼센트를 보험료로 지출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보험이 정말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댓글로 여러분의 보험 지출 비중과 그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보면서 내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확률보다 상상에 지배당한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릴 확률이 1%라고 해도 본인이 그 1%에 해당할 때 겪게 될 고통을 100%의 확률처럼 생생하게 상상하며 공포에 떱니다. 통계적으로 접근하면 보험은 가입자에게 절대 유리한 게임이 아닙니다. 보험사의 거대한 빌딩과 임직원들의 고액 연봉은 모두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나옵니다. 즉, 내가 낸 돈보다 돌려받는 돈이 적은 구조가 기본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보험 해지를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매몰 비용의 함정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낸 돈이 아까워서 혹은 지금 해지했다가 내일 당장 큰 병에 걸리면 어쩌나 하는 근거 없는 불안감 때문이죠. 하지만 부자들은 보험을 비용으로 보지 재테크로 보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보장만 설정하고 남은 돈은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곳에 투자합니다. 반면 가난한 이들은 보험을 마치 로또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나중에 아프면 보험금 타서 한몫 챙겨야지 라는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순간 이미 경제적 자유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보험에 매달리는 대신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보험은 결코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대안은 셀프 보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매달 보험사에 갖다 바치는 과도한 보험료 중 일부를 떼어내어 오로지 비상의료비 명목의 별도 계좌에 따로 모으기 시작하십시오. 보험은 사건이 터져야만 돈이 나오지만 내가 직접 모은 비상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고스란히 내 자산으로 남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예금이 아니라 나를 심리적으로 지탱해주는 강력한 안전판이 됩니다. 또한 보장 범위를 확률이 낮은 거액보다는 확률이 높은 소액 위주로 재편해야 합니다. 감기나 가벼운 타박상 같은 일상적인 진료비는 보험이 아니라 현금으로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대신 발생 시 가계가 휘청거릴 수 있는 정말 큰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실손 보장 위주로 가져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활용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건강보험 체계가 매우 잘 갖춰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산정특례 제도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등을 잘 알고 있다면 굳이 민간보험사에 수십 가지 특약을 덕지덕지 붙여 비싼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지키는 법입니다. 투자의 우선순위를 보험에서 자기 자신으로 옮겨오십시오. 건강을 잃을까봐 보험을 드는 것보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에 투자하여 병에 걸릴 확률 자체를 낮추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몸값을 높여 소득의 절대량을 늘리는 것만이 가난의 공포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의 보험증권을 지금 당장 꺼내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약관과 화려한 수식어들에 현혹되지 말고 내가 죽거나 아파야만 나오는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누릴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보험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냉철한 판단과 축적된 자산만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불안을 파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당신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막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쌓이는 실질적인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보험이 주던 가짜 안도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진짜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